좀 흥미로운 정보를 제가 좀 입수를 해가지고 수능님이 본인이 지원서를 가장 많이 썼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네. 25년 기준으로 약 몇 개 정도 지원서를 쓰셨습니까? 130개에서 140개 정도 140개 정도. 들어왔습니다. 사실 이 친구를...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수그룹 채용 담당자 이진우 책임입니다. 잘 지내셨나요? 오늘은 여러분들이 채용을 준비하시면서 가장 궁금해하실 만한 부분들 26년 1월 1일에 입사하신 따끈따끈한 신입사원 여러분들을 모시고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 팁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영업 1팀 양은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수화학 경영지원팀 김재혁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수 페타시스 노사협력팀에 입사하게 된 권순우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시작하기 앞서서 오늘 자리해 주신 분 중에 이수그룹 채용 유튜브 퀴즈가 있다고 해서 권순우 선생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작년에 취준을 하면서 이수그룹의 이제 채용 유튜브를 처음 보게 되었는데 좀 재미있게 많이 봤고 저도 많은 도움을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내년에 이제 신입사원으로 입사해서 내가 저 자리에 꼭 앉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진짜 딱 앉아가지고 좋은 정보들을 알려줄 수 있다는 점에서 감회가 새롭고 오늘 촬영 열심히 임해보겠습니다.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취업을 준비하면서 가장 첫 번째로 해야 될 게 이제 업종이나 어떤 기업의 유형을 고르는 부분일 것 같은데요. 그래서 어떻게 선택하게 되셨는지를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저는 지원서를 넣을 때 회사에 자녀 학자금을 주는지 아닌지에 대한 여부가 가장 저는 중요한 기준이 됐었습니다. 왜죠? 자녀를 많이 낳을 계획이기 때문에 자녀를 많이 낳아서 이제 저희 저출산 시대 이제 국가 이바지하고 싶은 마음에 학자금을 주는 회사가 우선 첫 번째적인 회사 선택 기준이었습니다. 굉장한 포부였어요. 네, 좋습니다. 근데 자녀 학자금이 복지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이기는 맞아요. 해요. 그래서 가족 계획에 대해서는 네, 추후에 또 한 번 더 들어보는 시간을 따로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순우님은 혹시 PCB 업계를 선택한 이유가 있을까요? 저는 PCB 업계를 딱 보고 원래 골랐던 건 아닌데 이수 페타시스 채용이 떴길래 여길 써봐야 되겠다 이러고 이제 좀 찾아봤는데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을 고객사로 해가지고 기술력을 기반으로 PCB 기판을 납품하는 이런 선도하는 업체라는 걸 보고 저기 가면은 이제 회사 자체도 성장할 수 있으니까 나도 저기 가서 같이 일하면 같이 성장할 수 있겠다 이런 걸 보고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가장 매력적으로 느껴졌던 부분은 어떤 거였을까요? 아무래도 성장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성과급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좀 많이 했습니다. 합리적인 근거가 있었군요. 좋습니다. 그럼 은지님은 혹시 석유화학 업계를 선택한 이유가 있나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해외 영업을 항상 꿈꿔왔는데 이왕이면은 규모가 큰 산업에서 하는 것이 승부가 있지 않습니까? 커리어 성장에 있어서도 또 이제 오랫동안 머물러야 되는 산업이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안정적인 산업을 꿈꿨는데 석유화학 같은 경우에는 전통적으로 항상 저희 나라 수출 규모 탑5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석유화학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도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 좀 들어보겠습니다. 이제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같은 경우에는 전통적인 석유화학 회사랑은 조금 다르게 신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전고체 배터리의 소재인 황화리튬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게 저에겐 굉장히 큰 매력점으로 다가왔습니다. 왜냐면 보수적인 석유화학보다는 신사업을 계속해서 발굴하고 있는 회사구나 라는 점이 저에겐 가장 큰 어필 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일단 그러면 회사를 고르는 기준을 이제 또 들어봤으니까 지원서를 그럼 이제 쓰는 단계로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좀 흥미로운 정보를 제가 좀 입수를 해가지고 수능님이 본인이 지원서를 가장 많이 썼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25년 기준으로 약 몇 개 정도 지원서를 쓰셨습니까? 130개에서 140개 정도 140개 정도. 들어왔습니다. 사실 이수그룹 좀 힘들었던 점이 있을까요? 사실 지원서를 많이 쓰는 게 물론 확률은 높아지겠으나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많이 쓴다고 해서 많이 붙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귀하의 우수한 역량에도 불구하고를 너무 많이 보다 보니까
현타 아닌 현타 같은 게 올 때도 많았고 약간 좀 사람이 우울해지게 되는 그런 게 좀 심했던 것 같아요. 그런 걸 좀 극복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 그래도 지원을 했으니까 이렇게 좋은 회사에 올 수 있었던 게 아닐까 싶습니다. 노력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만날 수 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장 많은 자소서를 쓴 사람으로서 어떤 방법으로 지원을 했는지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직무가 사실 저는 그렇게 쓸 수 있는 게 많이 없어요. 인사나 너무 이쪽으로 한정돼 있다 보니까 일단 그 직무가 이제 내가 쓸만한 직무다 싶으면은 일단 무조건 회원가입해서 지원서를 작성해보는 걸로 이제 취업 준비를 했습니다. 은지님은 영업 직무만 쓰셨나요? 네, 저는 영업직무만? 영업직무만 썼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력서나 지원서는 쓸 수 있는 만큼 무조건 많이 써라 라고 주장을 하는 편인데요. 그 과정이 정말 고통스러운데 무조건 하루에 하나씩, 뭐 이틀에 하나씩 쓰다 보면 조금씩 업그레이드되는 부분이 있고 이제 그러면서 점점 다듬어지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뭐 스타일이 여러 가지 있을 것 같아요. 많이 쓰시는 분들도 있고 또 적게 집중해서 쓰시는 분들도 있고 한데 어쨌든 결국 써가면서 또 느는 게 또 자기소개서 지원서다 보니까 좀 힘들더라도 고통스럽더라도 견뎌내면 또 합격하는 지원서를 쓰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지원서 쓰기 전에 뭔가 본인만의 어떤 경험이나 이런 것들을 정리하는 방법이 있으면 좀 팁을 주실 수 있을까요? 우선 경험이라는 게 좀 빨리 휘발되는 저 기억이라고 생각을 해서 간단한 거라도 그때그때 상황마다 좀 메모하려는 그런 취업 일기 그런 습관을 좀 가지려 노력했고 그게 제가 경험 정리를 잘할 수 있었던 팁이라고 생각합니다. 메모를 해둔다. 네, 맞습니다. 좋아요. 좋습니다. 약간 사소한 것도 일단 안 버리고 한번 정리를 해보는 습관을 좀 많이 들였던 것 같습니다. 꼭 대학 생활이 아니더라도 저는 이제 고등학생 때 했던 저는 이제 목욕봉사를 했었는데 이게 안 그래도 다른 사람들과는 약간 좀 차별화된 경험일 수도 있겠다 생각을 해서 저는 자기소개서 1번 문항에다가 그걸 적었었거든요. 나를 이제 차별화해서 보여줄 수 있겠다라는 포인트들을 잡아서 좀 경험들을 많이 정리해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차별화 포인트를 잡는 거 좋습니다. 근데 저는 경험 리스트를 아무리 해도 새로운 경험이 발굴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문제일까를 생각을 하다가 그 회사를 이미 다니고 있는 친구한테 이 경험에 나는 이러한 역량을 보여주고 싶다. 어떻게 생각을 하냐? 하니까 친구가 제가 말한 경험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경험을 가져와서 이 경험은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왜 안 써?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주변에 회사를 다니는 친구가 있다면 제 경험 리스트를 다 보여주고 내가 발견하지 못한 어떤 역량이나 직무에 맞는 부분을 물어보는 것도 되게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좋은 팁인 것 같은데요, 그렇죠? 본인이 쓰는 툴 같은 것도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엑셀. 엑셀 썼어요. 네, 엑셀이 제일 그냥 딱 봤을 때 간편한 방식인 것 같고 저는 엑셀에 시트를 이렇게 나눠놨어요. 첫 번째 시트는 채용 공고만 모아놓은 시트. 공고만. 네, 저는 산업군별로 나눠놔서 산업군, 어디 규모, 몇 월 며칠, 언제 내야 되고 그리고 서류 합격하면 동그라미, 뭐 면접하면 동그라미 이런 식으로 나눠놓고 그다음에 두 번째 시트에는 이제 경험 리스트만 나눠놓은 칸을 만들어놨고 세 번째는 그 경험 리스트에 있던 경험들을 약간 마스터 자소서 느낌처럼 이제 자소서로 녹여놓은 그렇게 해서 이제 만약에 공고가 새로 올라올 때마다 그런 경험 정리 리스트를 먼저 보면서 이 리스트에서 이런 경험 뽑아서 이번에 이렇게 써봐야지 이런 식으로 저는 툴을 썼던 것 같습니다. 약간 마스터 플랜을 네. 가지고 네. 하는 거네요. 저는 은지님처럼 똑같이 엑셀로 관리했는데요. 저는 한 시트 내에 산업군, 회사, 그리고 전형 단계, 합격 여부 이 정도로 해서 좀 관리를 했습니다. 좀 심플하게. 네, 아. 그 정도까지만 해도 할 게 좀 많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군요. 수누님은 혹시 뭐 사용했던 툴이 있다면? 특별하게 막 차별화된 툴을 사용하진 않았고 그냥 한글 파일로 정리해가지고 했었는데 사실 처음에는 정리하는 것들을 되게 꼼꼼히 하려고 노력했는데 이게 계속 지원서를 넣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이제 거의 다 비슷하게 들어가길래 그 이후로는 그렇게 열심히 하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정리를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습관이고 아마 그걸 바탕으로 다들 잘 되셨겠지만 너무 그렇게 정리에 목을 맬 필요는 없을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잘 조율하는 방법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엑셀도 많이 쓰시는 것 같고 좋습니다. 취업 준비를 하면서 또 많은 분들이 본인만의 루틴 이런 것들을 가져가기도 하고 또 취업 준비할 때 좀 있었던 그런 루틴이나 징크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 네, 하루에 최소 50분 정도는 운동을 하려 했었고 주 4회의 횟수는 꼭 지키려 노력했었습니다. 왜 주 4회예요? 5회도 아니고 3회도 아니고
5회는 조금 부담스럽더라고요. 3회는 적고. 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 스트레스 관리도 취업 준비 기간에 좀 자연스럽게 돼서 좀 좋은 습관이자 루틴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항상 그냥 7시 50분쯤 일어나서 빠르게 샤워를 하고 스탠리 텀블러에 샷 4개를 따라가지고 오늘은 요 커피를 다 마시기 전에는 이제 잠을 못 잔다. 이렇게 해서 이제 빠르게 부트캠프 수업 다 듣고 저녁 6시부터 이제 또 채용 공고 올라오는 거 계속 확인해가지고 또 지원서 넣고 이런 식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7시 50분에 시작해서 몇 시에 끝나는 거예요, 하루가? 약간 지원서가 좀 많이 올라오는 기간에는 뭐 새벽 1시, 2시까지도 계속 지원하고 자고 이렇게 했었고 그렇군요. 네. 역시 140개의 남자. 140개 쓰려면 이 정도는 해야 되는 거예요. 은지님은 혹시 뭐 특별한 징크스나 루틴이 있었는지? 시즌 내내 징크스였거든요. 아, 취준이 네. 징크스였어요? 시즌 그 자체가 항상 징크스여서 좋아요. 취준이 징크스였다. 네, 저도 그 말씀하신 것처럼 이 징크스를 이겨내는 방법이 운동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저는 새벽 6시에 일어나서 같이 6시에 일어나는 취준 스터디 그룹이 있었어요. 그래서 6시에 일어나서 한 2시간 정도 하고 아침에 밥을 먹고 바로 운동을 갑니다. 그러면 이제 좀 기분이 상쾌해지고 그래야 이제 뇌가 좀 활성화돼서 자소서 쓸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자소서를 쓰고 근데 또 쓰다 보면 또 화가 막 너무 많이 나요. 그러면 다시 또 저녁에 또 운동을 가고 그렇군요. 네, 그런 식으로 생활을 했었습니다. 왜 지원서를 쓰다 보면 화가 날까요? 왜 화가 나죠, 우린? 이거 넣으면 다 붙을 것 같은데 아. 이렇게 맨날 기아의 우수한 역량에도 불구하고 보다 보니까 화가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저 같은 경우에 쓰다 보면은 이제 내 경험이 이 직무에 맞나? 라는 생각부터 시작을 해서 어필이 될까? 남들과 다른가? 이 생각이 계속 맴도는 것 같아요. 제가 화가 나는 이유는 이 자기소개서에 많은 시간을 투자해도 이 서류가 통과된다는 그런 보장이 없다는 게 가장 화가 났던 부분입니다. 시간과 노력과 뭐 체력과 정신을 많이 쏟아붓는다고 해서 합격이 보장돼 있지 않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려운 일인 것 같은데 네. 스터디 경험을 좀 들어보고 싶은데 은지님 스터디 하셨다고 하시니까 한번 들어볼까요? 네. 저는 스터디를 굉장히 좋아하는 편이어서 저는 자격증 딸 때도 스터디를 했었고 아침 스터디도 했었고 자소서 쓰는 것도 스터디를 했었어요. 취업 스터디의 가장 큰 장점은 나만 힘든 게 아님을 알 수 있고 또 유독 뭐 예를 들면 제가 하루에 회사 5개가 연달아 떨어지는 날이 있어요. 1시간 안에. 그럼 이제 멘탈이 나가 있는데 스터디원들이 지금 당장 내일도 써야 되는데 지금 언제 슬퍼할 시간 있냐. 일어나라. 이러면 이제 되게 슬퍼하고 있다가도 다 같이 고생했으니까 그런 부분이 되게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스터디 좋은데 은지님이 했던 스터디를 하고 싶지 않아요. 농담이고요. 저희 스터디는 좀 네. 많이 빡셌어요. 농담이고 사실 이렇게 스터디도 유형들이 좀 있더라고요. 스터디 해본 적 있으세요? 저는 스터디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저도 안 안 해봤습니다. 해봤어요. 그러니까 이게 스터디가 꼭 필요한가라는 거에 대해서 좀 나뉘는 것 맞아요, 같아요. 맞아요. 근데 스터디의 순기능이라고 하면 이제 말씀해주신 대로 뭔가 서로 좀 더 붐업이 되고 뭔가 시너지가 나고 이런 부분들도 있는 것도 있고 저는 면접 스터디만 했었어요. 왜냐면 면접은 좀 서로 좀 봐줘야 된다고 생각을 좀 많이 했어가지고 내가 말하는 걸 상대방이 어떻게 받아들이는지를 볼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고 스터디를 통해서 성공한 또 은지님의 이야기를 잘 들어봤습니다. 네. 저까지 포함해가지고 다 인문 계열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영어 점수에 대한 고민들도 좀 있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영어 성적은 어떻게 관리했는지 어떻게 또 공부를 했는지 저는 영어 점수를 받기 위해서 최대한 시험을 좀 많이 치자였습니다. 매주마다 영어 시험을 보니까 실제로 매주마다 점수가 개선되는 그런 경험도 했었고 그런 식으로 저는 영어 점수를 관리를 했었습니다. 아니 주에 4회 운동하고 한 번은 시험 보고 그러면 언제 쉬어? 물론 다 안 지킨 날도 저는 지금 의심을 계속 하고 주사회를 과연 어디까지 했는지가 좀 의심이 되고 있는데 좋습니다. 매주 영어 시험을 본다는 거는 참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이 좀 들어요. 주말에 보통 시험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몇 점 정도는 받아야 되겠다라는 기준을 어떻게 세웠는지 좀 궁금해요. 저희 학교에 재학 중인 취업 준비생 분들의 평균적인 영어 점수를 들었을 때 그거를 좀 기준점으로 삼았습니다. 어느 정도인지 말씀해 네. 주실 수 있나요? 네. 제가 취업센터에서 듣기로는 토익은 950점 950이 평균이라고요? 이상이고 와. 오픽도 AL 정도는 기본으로 가지고 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들어서 그렇군요. 그 점수를 받기 위해 아주 많은 시험을 쳤습니다. 굉장히 높은 목표를 잡고 네, 또 맞습니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또 어쨌든 좋은 결과가
있었던 걸로 볼 수 있겠네요. 근데 이 얘기 들으면은 보시는 분들은 950을 무조건 넘어야 하는 거 아니야? 그럴 수도 있겠는데 결국에는 그 지원하는 직무에 영어 점수가 필요한가? 절대적인 기준 때문에 뭔가 취업 준비에 너무 힘들어하거나 그러진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네, 이수그룹은 영어 점수가 없어도 지원이 가능하시고 영어 점수가 필요한 직무는 저희가 또 표기를 해드리니까 그렇게 보고 지원을 하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에 저희 상반기 채용 또 어김없이 진행을 하고요. 여러 가지 직무들과 함께 여러분들 지원하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채용 공고는 3월 25일 오전 10시부터 공개될 예정이니까요. 이수그룹 채용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 말들이 되게 많아요. 면접 30초 안에 결정난다. 저는 1분 안에 결정난다고 생각합니다. 1분? 네. 저는 면접 끝까지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봐야 한다. 저희는 답을 말씀드릴게요.